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고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거진 0도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네요. 좀 추워서 난방기를 켰고 또 주위가 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천장형 딱 2페이지로 설치하기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을 설치를 하는 건데,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이제 기기가 새 기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전 설치를 했을 때는 또 조금 다른 이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스템 에어컨을 제조한 회사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공사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센터 또는 당사에서 인정하는 설치 전문점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경력도 있고, LG전자에서 SI라는 그 교육을 시켜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자격증은 SI 자격증이 뭐 남바로 이렇게 나가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신규로 설치했든지 이전을 설치를 했을 때 혹시 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외부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전원 차단기는 어디에 붙어 있고 배관은 몇 미터며 추가 냉매는 얼마나 이제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알려줌으로 해서 만일에 고장이 났을 때 LG AS 센터에서 이렇게 수리를 할 때 간편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보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2m 이상 높이 설치하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건축물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2m 위에 올려서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스탠드형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건물 외부에 놓을 때는 이제 바람막이를 해서 직접 길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찬 바람이나 겨울에,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실명제를 스티커를 외부에 붙임으로 해서 다음에 AS에 대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선 이런 거 뭐 안에 에어컨을 개조를 했을 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품의 전열기구 등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부착하지 마십시오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냉방만 되는 스탠드형을 보일러에 물을 이제 끓여서 라디에이터를 집어넣어서 난방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가 히터를 부착해서 제일 먼저 이제 송풍을, 난방을 할 때는 송풍을 켜고, 뭐 에어컨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송풍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전기 히터를 넣고 해가지고 수동으로 만들어준 개조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고장이나 감전, 화재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손상된 전원선이나 전원선이 피복이 중간에 이제 까졌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음을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차단기도 누전 차단기, 개폐용 사용하지 마시고 누전 차단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만일의 경우에 누전이 되었을 때 차단기가 떨어져서 이제 인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화재도 방지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판넬과 컨트롤 커버는 확실하게 설치하세요. 요거는 뭐 확실하게 설치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의 휴지를 사용하세요. 이건 이 휴지는 우리가 에어컨을 개봉해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전원선을 임의로 이제 변경하거나 중간에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잊게 되면 이게 외부로 도출되었을 때 물이나 뭐 결국은 이게 테이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 가면 이게 피복이 까져서 혹시라도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좀 고른 데 설치를 해서 강풍이나 지진에 이게 뭐 추락하거나 그 다음에 넘어져서 에어컨도 손상이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있을 때는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센터에서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SI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에는 뜨거운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가연성 인화물질을 같이 함께 두지 마시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할 때는 접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즘 접지가 기본적으로 그 판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한 가닥만 빼서 접지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 에어컨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에어컨들, 뭐 대부분이 아니고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예 제조를 하지 않죠. 투투 모델은, 냉난방기로는 410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니폴드 게이지를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혼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실제로는 매니폴드 게이지가 파손이 되어요. 첫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매니폴드 게이지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투투 냉동 오일과 그 냉매 오일과 410 냉매 오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R22 매니폴드 게이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그 광유 오일과 그 410에 사용하는 오일이 3%까지는 섞여도 이 가스 분해가 일어나서 에어컨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를 사실상 우리가 신규로 들어갔을 때 전기공사를 대부분이 전기업체에서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슬만 하러 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실외기까지 선을 이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슬공사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전기를 만지는 전기기술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에어컨 하시는 분들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선 이제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에어컨에서 규정하는 전선의 그 구격, 그 다음에 차단기의 구격만 지켜주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이제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하게 되는데, 여기도 좀 신경을 이제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설치나 수리 후에는 반드시 냉매 누설 검사를 하세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기밀, 2차 기밀, 진공, 그 다음에 냉매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설치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설치 품질 관리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는데, 그냥 우리 신규로 설치한다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다가 그 라벨기로 뭐 배관이 몇 메타, 냉매 추가 냉매는 얼마, 그 다음에 시운전을 며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면 AS가 왔을 때 좀 편리하게 이렇게 AS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드레인인데요. 드레인 이거는 배수가 잘 되게 해야죠. 요거는 드레인 천정 속에 들어가는 건데 구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대가 복합적으로 설치했을 때 제일 작게 우리가 쓰는 건 25mm, 25mm가 각 이제 여러 대가 엮이는 부분으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그 용량 계산을 해서 32mm, 그 다음에 뭐 40mm, 그 다음에 크게는 50mm 이렇게 이제 레드샷을 써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드레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레인의 전산볼트는 보통 1.2m, 1.2m 구격으로 하나씩 전산볼트를 전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드레인이 많이 나올 때 처짐 현상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죠. 처짐 현상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피벗을 연결할 때 대부분이 소켓을 쓰지 않습니까? 소켓 쓸 때 그 부분이 우리가 그 부분을 보온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이게
소켓을 써서 이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하게 길게 설치해서 거의 가운데에 있을 때는 물이 많이 실리게 되면 이게 이제 압력을 많이 받아서 파손은 된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레인이 역류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걸 이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드라이버 1자, 10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3.5파이, 14.5파이까지 요거는 이제 타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줄자, 그 다음에 코어, 드릴.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3.5mm, 14.5mm 이거는 우리가 그 행가를 설치할 때 전산볼트를 설치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뭐 세트앙카나 그 다음에 스트롱 앙카를 박을 때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제 공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몬키스펜하고 토크렌치가 있는데, 토크렌치는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 손에 잘 익으면 토크렌치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에어컨을 설치할 때 그 몬키스페라로 사용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올렸습니다만 훨씬 더 세게 잠가요. 그러면 그 동배관이 얇아지면서 이게 이제 이게 흔들리면서 미세한 진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토크렌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보면 1A 이제 6mm, 9mm, 그 다음에 그 외에는 9mm, 15mm가 이제 뭐 주종이니까 동배관이 옛날 투투 모델보다 많이 폭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포드 게이지, 그런 기본으로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류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가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육각 렌치는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전련 저항계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메가라 그러죠, 메가. 그래서 메가 사용하는 거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갖고 이제 한번 보시면 메가 사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누설 전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설 탐지 이제 비눗물은 요즘은 이제 에어컨 설치 자재상에 가면 아주 그 순도 좋은 이 비눗물을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팔아요. 가지고 다니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계도 그렇게 뭐 좋은 온도계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죠. 레이저 온도계가 있으면 좋은 게, 실제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정발을 해서 돌아오는 온도 이런 거를 밑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응축이 잘 되어서 제대로 액이 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시려 그러면 레이저 온도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평계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브레어 공구는 요즘은 이제 이런 식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자동으로, 전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 진공 펌프. 그 다음에 설치용 부품으로는 뭐 다 아시는 그 현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제 새들 같은 경우에 바이폴더라 그러는데, 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배관, 동배관, 전산볼트, 세트 앵카, 스트로크 앵카, 그 다음에 커넥션 너트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 그 다음 전산볼 너트. 하나에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수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